돈이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돈과 연결시키는, 투자와 연결시키는, 또 종목과 연결시키는 시간이죠.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 먼저 그 신종 플루 관련주들 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리뷰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예, 먼저 이 시간 빌어서 정정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숙제라고 예, 이렇게 숙제 말씀을 했죠. 주셨었는데요. 화면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오가는 말 속에 수치가 약간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종 플루가 국내 바이러스 감염의 80%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확실하게 확인 결과 10%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미국 쪽, 북미 쪽의 신종 플루가 상당히 극성을 빚으면서 네. 그쪽이 80%라는 것을 제가 혼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수치를 정정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혼동을 드린 점 좀 깊이 사과를 드리고 좀 더 확실한 정보, 내용을 전달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 신종 플루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바이러스, 전체적인 바이러스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신종 플루가 극성이라는 점, 그 부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부분은 4주에서 6주가 더 지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깊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간략하게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먼저 녹십자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요 날인데요. 좀 상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은 약간 있지만은요. 아직 지금 현재 보면은 각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면서 밀집된 구간에서 상단을 두드리고 있죠.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시젠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꽤 있습니다. 수익이 좀 꽤 좋았는데요.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관련해서 전 고점 돌파 시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빠를 가능성 좀 있다. 관점에서 보면은 시젠 쪽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팜셀 바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을 좀 한 이후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 장대 양봉이 있었을 바로 그 시간인데요.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신문지상이나 이런 뉴스에 이슈화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 거래량 동향 그리고 상승폭에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수준 이하에서는 오히려 저가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주셨고요. 오늘 주목하시는 뉴스는 어떤 겁니까? 먼저 제가 준비한 뉴스 자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앞으로 D-26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8일 새벽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이 된다. 역대 최대 성과를 목표로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특수 관련 업계 두근반 세근반 좀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소치 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아시안 게임 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관련 업계에서 보면은 지난 작년 12월 TV 판매에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판매가 급신장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스포츠 행사들이 많아서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또 치맥 많이 먹게 되니까 몸 관리 미리미리 하세요. 예. 자, 이렇게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열립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이 1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TV 보시면은 지상파 TV를 보시면은 뉴스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광고 중간에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시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관심 영역이 점점 커져간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에서도 관련 이슈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바로 이 뉴스로 오늘 탑을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올해 있을 일정이 돼 있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일정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치 동계올림픽이 2월 7일 이것은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8일 새벽에 시작을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열리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이 6월 13일에서 7월 14일, 인천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9일에서 10월 4일 이렇게 크게 아주 큰 행사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이 먼저 스포츠 이벤트의 첫 관문을 여는데요. 관심이 점차 뜨겁다는 거 아실 겁니다. 김연아 좋아하십니까? 김연아 네. 선수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 네. 저도 상당한 팬인데요. 네. 쇼트트랙,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빙속 경기까지 상당히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만큼 금메달 기대감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체육계의 목표를 보면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종합 7위 목표, 그리고 금메달은 4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6개 이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이 내고 있네요. 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거의 보지도 않던 종목들이 국민의 관심사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이 국민적 관심사로 점차 뜨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도 증시에서도 그 혜택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 얘기하셨으니까 여담을 하나 좀. 제가 요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기량도 필요하고 뭐 심리적인 멘탈도 강화해야 되고. 근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게 사실 말콤 얘기했던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거와 또 연관이 되는 건데요. 투자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10년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셔도 시간을 좀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자,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2월, 6월, 9월, 10월 줄줄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관련된 업종들이 분명히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 주가의 반영이 됐었느냐 그게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요. 매년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마다 TV 선상이나 아니면 신문에서 관련주들을 많이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됐고 수익에 직결이 됐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관련 업계 하나씩 최근에 나타난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TV겠죠. 그렇죠. 바로 네. 이런 부분에서 매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TV 판매량 늘어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까요. 판매량이 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 업계 상황을 잠깐 보면은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1월 두 번째 주까지 한 달간 TV 판매가 상당히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업계는 어디를 바탕으로 했느냐? 인터파크라든가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30%가 증가했다. 이걸 급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델별로 보면은요. 특히나 50인치 이상의 큰 화면을 가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배에서 3배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기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광고, TV 업계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던 때, TV 광고의 월 기본 판매, 광고의 월 기본 판매요. 광고를 TV에서 사죠. 시간을 살 때 그 광고 판매율이 5%에서 10% 상승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을 때, 즉 짝수년도가 많이 겹칩니다. 올해가처럼요. 이랬을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광고비가 상당히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광고 업계 상황도 상당히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광고주가 광고 증액 및 선집행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찾는 것이 있죠. 치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월드컵 경기 보면서 그리고 올림픽 보면서 치맥 생각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실적과 연관돼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기록을 보면은요, 남아프리카 월드컵 때 맥주의 출고가 7.8%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이트 진로의 분석 자료에서 참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관련 업계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관련해서 TV 등 가전 분야 그리고 광고, 음식료 분야가 혜택을 받는다. 과거에 받아왔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그럼 어떤 산업군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적이 연결됐나?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광고 미디어, 그 방송 미디어, 광고, 그리고 TV 관련주 이외에 스포츠 용품과 게임, 홈쇼핑 관련주들도 우리는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압축을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 그러한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좋은 화질로 현장감 있게 보고 싶겠죠. 그러면 당연히 TV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생산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요. 대표 주식이죠.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바로 이런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여기에서는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휴대폰의 판매가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좀 상쇄되는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뚜렷이 이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TV 관련주 전반적으로는 분명히 실적이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TV로 경기를 많이 보면 광고 단가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송 미디어 그리고 광고 관련주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SBS 대표적이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최근에 많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는 제일기획까지 세 종목을 탑픽으로 좀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음료수 많이 먹죠. 그리고 치맥을 많이 왔습니다. 어른들은 치킨 시켜놓고 맥주를 먹고 애들은 치킨 시켜놓고 콜라나 사이다를 먹기 마련이죠. 이 음식료 관련주도 대표 관련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주로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하림, 마니커, 동우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도 많이 시켜 먹는다 이런 또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관련주로 MPK라는 종목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연아 선수가 우리 이제 세계 정상에 선 이후로 김연아를 따라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것처럼 관련 업계 스포츠 용품들도 많이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용품 관련주로 세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필라코리아 그리고 LS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펙스를 가지고 있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OEM 사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이벤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 가질 기업을 좀 압축해야겠습니다. 한두 개는 사실 뽑는다는 게 좀 무리도 있고 사실 고심이 좀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종목을 좀 압축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 가운데 관심 종목은요? 예,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해놓고 거기서 몇 종목 간다, 떨어진다. 많이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뽑아본다면은 역시 제일기획을 첫 번째 손꼽으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기획을 탑픽 종목으로 뽑겠습니다. 제일기획은 삼성그룹 계열의 국내 1위의 종합 광고 대행 업체라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주력 광고주, 광고를 어디서 많이 주느냐. 이 주력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주력인데요. 뭐 그러면은 맡아놓고 어느 정도는 삼성그룹이 광고를 많이 하겠구나 한다라면 제일기획은 당연히 실적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이 세계 글로벌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가 있었을 때 광고 대행 업체에 대단한 수혜가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난 4분기 실적 예상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요.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사들의 동계올림픽 광고들이 상당히 지난 4분기에 집행이 좀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일회성 상여금이 지급이 됐다라는 부분이 뉴스에 한번 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일회성 상여금이 다소 부담인 부분은 있지만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 대한 선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지금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 흐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제일 기회의 흐름인데요.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요. 지금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고 최고점, 작년의 최고점을 문을 두드리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세 개의 굵직한 흐름이 이벤트가 줄줄이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흐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으로 보면은 오늘 보합선 정도죠. 27,750원 이하에서는 분할 혹은 저가 매수에 진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전 고점대 넘어서는 3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손절가는 26,300원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올해 열리는 대형 스포츠 행사 관련돼서 얻을 만한 시사점,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